네, 그러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한번 보면 10번은 쉬웠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 이걸 보면은 되게 좀 잘 짚어야 됐던 게 브레이턴 우주 체제가 붕괴될 거라 그랬는데 왜 이후에 얘기를 하겠어요, 드리핀. 그래서 이런 전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나머지는 뭐 찾아보면 나오니까 큰 상관은 없으니까 1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한번 볼 건데 윗그래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1번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이랬는데 이걸 신뢰도 하락인데 인플레이션인데 왜 평가 절하인가요? 가치가 떨어졌는데 또 떨어뜨린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신뢰도 하락이라 그랬지 인플레이션은 아니라 그랬죠. 제 질문 읽으면서 관점 수정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인플레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어차피 언제나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금 100개가 있어. 100달러만 바꿔줄 거야. 근데 갑자기 10,00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나 같은 비율로 교환을 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10,000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바꿔줄 수 있는 건 1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이 10,000달러는 10,000달러에 100개로 그러니까 뭐 0.01달러 1달러에 금이 0.01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10,000달러를 지금 100개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원래 상황에 비하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왜 상대적 고평가예요 도대체? 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100개밖에 못 바꿔주는데 10,000달러가 된 상황에서 10,000개를 바꿔주라 그러니까 이건 고평가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10,000달러가 10,000개인 게 1달러에 하나잖아요. 근데 10,000달러로 100개를 바꿔준 게 맞을 거라고. 100개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1달러에 금 1개가 아니라 금 0.01개가 돼야 돼요. 원래는 이래야 돼. 근데 너무 많이 풀린 바람에 10,000달러에 10,000개가 돼야 되는 그 1대1의 교환 비율이니까 1달러에 금 1개에서 금 0.01개 가치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대적 고평가된 것을 내린다. 1달러에 1개였던 것을 0.01개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고정되어 있는 고평가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금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열성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 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 금 생산량 증가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제가 그럼 금 광산에 더 캐오면 되지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날로 먹은 선지 하나 있었네요. 5번이 중요했죠. 구체적이 대 관계란 수치.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액은 감소한다. 우선 마르크화가 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된다는 겁니다. 마르크화의 환율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1달러에 1000마르크라고 해봐 한번. 근데 환율이 내려갔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돼? 1달러에 500마르크인 거죠, 이제. 500마르크. 근데 이걸 원상복귀를 해보세요. 1000마르크. 그럼 몇 달러예요? 2달러잖아. 왜? 같은 양의 마르크화라고 그랬으니까 원상복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2달러는 뭔데? 금 두 개에 연결되는데? 1달러는 금 한 개고. 그럼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1달러들은 금 한 개에 교환할 수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됨으로써 1000마르크가 2달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럼 금 두 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까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심지어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라고 줬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 배려를 해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기억은 어떻게 돼요? 기억은 근본이제. 금에다가 금에다가 각 국가의 통화를 이렇게 고정을 다 시킨 거예요. 뭐 1달러,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100엔 이런 식으로. 이유는 뭔데요? 브레튼 우주 체제. 금이 있고 1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원, 100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뭔데요?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포함한이라 했지만 달러도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1달러에 1,000원에 100엔 이 상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금방 풀려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몇 개예요?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세 가지는 금의 자국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몇 가지 고정했는데요? 하나, 둘, 셋. 화살표 세 개 꽂았잖아요.
3은 3. 적은 게 아니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기축통화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금만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기축통화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이 지위를 유지하겠지. 그러면 니은에 비해 교차환율의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금이 있을 때도 한 개였지만 얘가 없어졌어도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한다면 똑같이 한 개인 거죠. 그래서 1은 1. 적어지는 게 아닌 거죠.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금만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것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이건 아니라고 아까 짚었었는데 만약에 여기 D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억이 아니라 디귿에다 해드릴까요?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면은 여기 D라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만 추가해도 벌써 세 가지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 또 네 개 증가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씩 증가하는 건 절대 아닐 거라니. 그다음에 4번.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기억은 몇 가지예요, 자동적으로? 하나, 둘, 셋이었죠. 세 가지. 니은으로 바뀌면 니은은 몇 가지인데? 하나. 교차 환율 하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하나라는 얘기니까 3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게 아닌 거죠. 적어지는 거죠. 니은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 얼마인데요? 하나잖아요. 뭐 이제 금 아니란 거 빼고 하나죠. 하나고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는 몇 개인데요? 하나, 둘, 셋. 세 가지네요. 1이 3보다 작다. 그러니까 가지수가 적은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로 생각하고 풀었으면 큰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특히 뭐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기축통화라면 이런 것들이나 2, 3번은 그냥 완전히 걸을 수 있는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나오네요. 13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좀 많습니다. 네. 그래도 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다 뺐으니까.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석유 파동 얘기한 거죠. 비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A국은 뭔데요? 뭐 미국이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그러니까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대요. 높은 금리로 인해 외자가 유입되었다 이거.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합의해서 뭐 했어요? ABC에 대해서 미국 통화와 시국 통화 환율을 각각 50%랑 30% 낮췄대. 이거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이야기입니다. 플라자. 그래서 지금 B가 독일이고 뭐 C가 일본인 게 그냥 봐도 보여요. A는 미국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짚어줬어야 하는 게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런 것도 있겠죠. 잃어버린 30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당시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 전쟁 특수로 인해서 일본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 땅이었던 하와이 있죠 섬 하와이를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얘기하는 게 야 이제 우리 미국 본토도 사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미국이 그래? 하면서 했던 게 이거죠. 이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 경제는 완전히 붕괴가 됐죠. 그러고 나서 30년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렀죠. 어떻게 보면 사실 도곡성이 짙은데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독일도 같이 낮췄는데 독일은 안 망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독일이 망한 것보다 일본이 망한 게 중요한 거죠. 이 일이 없었으면 일본이 망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았고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상관없었어요. 역시나 익숙함을 위해서. 어쨌거나 지금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이 환율 하락일 텐데 일단 지금 상황이 A국이 1달러라고 하고 뭐 사실 마르크에 대한 환율을 알 필요 없었습니다. 1000마르크, 그 다음에 100엔이라고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상황에서 50% 낮췄으니까 얘 500마르크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0% 낮췄으니까 70엔 됐겠죠. 1달러에 대해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됐다고 한번 봅시다.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이건 내용일치상에서도 걸을 수 있는 거죠. 왜? 통화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뭐였어요? 외자유치랑은 상관없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 누적 때문에 신뢰도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외자 유입은 내용일치상으로 틀렸습니다. 지문에 이게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한 문장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보세요. 미국 시국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 통화 환율이 하락했어요. 이건 맞네요. 하락했으면 어떻게 돼? 미국 가치가 올라가죠. 미국 통화 가치 상승이죠. 왜? 환율과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아까 한 문장으로 정리했으니까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했겠죠. 왜?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래서 B국 통화가 올라갔으니 A국은 하락했다. 그러니까 틀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고. 일단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한 거 같죠. 여기 줬잖아. 이건 보기에 준 거니까 넘어갈게요. 미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이 하락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미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 50, 그러니까 1000마르크에서 100엔, 500마르크에서 700엔, 아니 70엔. 이게 하락한 건가? 어떻게 확인해봐요? 원래대로 돌리면 되지 않아요? 원상복구. 아까 말씀드렸던 11번에서 말씀드렸던 1000마르크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40엔 되죠. 그럼 어때요? C국 통화의 환율은 미국에 대해서 100엔에서 140엔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상이 되는, 그 모두가 틀린 거예요, 이건. 그럼 4번도 바로 풀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이렇게 돼서 시국 통화 환율이 하락한 거 봤죠? 미국에 대한 시국의 경상수지는 어때요? 얘에 대해서 해. 그러면 얘네 둘이 미국과 시국이 A에 대해서 하락한 거 맞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얘네 둘 비교했을 때 1000마르크가 100엔에서 140엔이 됐잖아요. 그럼 시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한 거죠. 시국 환율 상승.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 상승? 수출이 좋다. 수출이 좋으면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흑자 쪽으로 갔을 테니까, 흑자 방향으로 갔을 테니까 경상수지 개선이 맞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에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입니다. 3번을 풀 수 있었으면 4번도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논리로 답이 나오는 거였는데, 어차피 A국에 대해서 둘 다 내려간 건 맞는데 500마르크 70엔이 된 게 1000마르크 140엔이니까 100엔에서 140엔 됐어? C국은 B국에 대해서 그 환율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개선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나오는 거고, 마지막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실전적으로도 바로 풀 수 있었던 게 악화됐대요. 악화됐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그러면 B국 통화의 환율 상승이니까 A국 통화는 어떻게 돼요? 동전의 양면. A국 통화 환율 하락 아닌가요? 경상수지가 약화됐는데, 약화가 아니 악화됐는데 환율이 내린다고? 환율이 내리면 수출이 안 좋은데? 수출 배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좋아져서 경상수지를 개선할 텐데, 경상수지가 악화된 상태에서 환율이 내린다? 이거 수출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화 방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실전적인 풀이였습니다. 실제로 뭐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금리가 인상됐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내려갑니다. 네.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갔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좋은 거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경상수지는 악화됐을 거예요. 수출이 안 좋을 테니까. 근데 그 완화 방안으로 환율을 또 내린다고? 그럼 수출이 더 배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완화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5번이 아니고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고, 이 5번 문제 바로 걸을 수 있는 그 실전적인 풀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경상수지 약화됐는데 환율을 낮춘다고? 아니 지금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수출을 더 나쁘게 만들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틀렸으면 그건 그냥 그거대로 틀린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풀어줬으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도 모두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강의 찍을 일 있으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